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라입니다. 송덕수 교수님과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독 620페이지에 로마트 3번 점유보호 청구권 하였습니다. 사마에라 TV 질차 추천업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트 3번의 점유보호 청구권 1번의 소설 양가 1번의 의의 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가 침탈당하거나 침탈당할 염려가 있는데 그 점유자에게 본권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다. 점유보호 청구권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의 셋이 있다. 양가리본의 성질 점유보호 청구권은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런데 그 권리는 본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과는 크게 다르다. 즉 후자는 있어야 할 상태가 방해되는 경우에 그 상태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대하여 점유보호 청구권은 현재의 물적 지배 상태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점유보호 청구권의 경우에는 본권이 있는지는 묻지 않으며 또 권리행사의 기간과 상대방에 대하여 제한이 가해져 있다. 민법은 점유보호 청구권의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권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인데 편의상 여기에서 함께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번에 각종의 점유보호 청구권, 양가 1번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 보겠습니다. 양가 1번의 의의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점유제도는 본래 현재의 점유 상태를 보호하는 것이긴 하나 점유를 부당하게 침탈한 자의 점유까지 똑같이 보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민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점유자의 점유물에 반환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방가로 2번의 요건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당하여야 한다. 침탈이란 점유자가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기는 것이다. 따라서 사기에 의하여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는 침탈이 아니다. 그리고 침탈 여부는 직접 점유자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결과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물건을 태행에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가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점유 침탈이 아니다. 한편 침탈당한 점유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그리하여 악의 점유나 권한 없는 점유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간접 점유도 포함되나 간접 점유를 인정하기 위하여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 관계 즉 점유매개 관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점유매개 관계는 직접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 점유자의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점유 침탈자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불법 행위의 요건으로서의 고의과실이 필요하다. 방가로 3번의 당사자 양가로가 청구권자는 점유를 빼앗긴 자이며 자주점유, 타주점유인가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인가는 묻지 않는다. 양가로다 반환 청구 상대방은 점유 침탈자 및 그의 포괄 승계인이다. 그에 대하여 침탈자의 특정 승계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승계인이 악인 때에는 예외적으로 반환 청구를 허용한다. 민법이 특정 승계인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특정 승계의 경우에는 침탈 상태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선의의 특정 승계인으로부터 다시 악의 특정 승계인에게 점유가 이전될 때에는 악의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침탈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제3자는 특정 승계인이어서 그가 선의는 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간접 점유를 가지고 있는 침탈자에게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은 당연히 현재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622페이지 탈자이지만 현재는 전혀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한편 손해배상 청구권의 상대방은 스스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이다. 그리고 그의 특정 승계인은 상대방이 아니다. 양가로다. 점유를 침탈당하여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실력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에, 즉 상호 침탈의 경우에 피침탈자에게도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가? 여기에 관한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누어져 있다. 1설은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여도 다시 다른 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소송상 불리문제가 된다는 이유를 들고, 2설은 부정설은 제209조 2항과 208조 2항이 전면으로 배치되며 점유제도의 존재를 살리기 위하여 긍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문제되는 것은 자력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탈환의 경우는 물론이다. 사견으로 부정설을 취하게 되면 실력으로 대체된 것을 조장하는 문제점이 있고, 그것은 자력구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민법의 입장에 어긋난다. 따라서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이 경우에도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반가로 사건의 내용,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목적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그 물건이 법원의 환가 명령에 의하여 환가되어 금전으로 변한 경우에 그 환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한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져 있다. 사견으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보호하는 것이로서 그 대상은 본래의 목적물에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본권의 의무를 개입시키는 것도 옳지 않다. 간접 점유자가 반환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하며, 직접 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을 때 하나여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점유를 빼앗긴 데에 대한 손해의 배상이므로 그 범위는 물건의 교환가격에 의한 것이 아니고 물건의 사용가격에 의하여야 한다. 반가로군의 제척기간,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판례는 이 기간을 필수기간으로 해석한다. 지금 점유물 반환 청구권 맞거든요. 이 내용 단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서 암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양가로 2번에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양가로 1번,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 그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가로 2번 요건, 점유 방해가 있어야 한다. 점유의 방해란 점유가 점유 침탈 이외의 법으로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623페이지. 즉 점유자가 완전히 점유를 잃고 있지는 않은 경우이다. 방해자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으로서 고의과실이 필요하다. 반가로 3번의 당사자, 청구권자는 점유자이고 상대방은 현재 방해를 하고 있는 자이다. 반가로 4번의 내용,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반가로 5번의 제척기간,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방해가 종료하면 방해 제거는 청구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1년의 제척기간은 손해배상 청구권만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판례는 이 1년의 제척기간은 재판회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하며, 기산점이 되는 방해가 종료하는 날은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고 한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에 1년이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데에는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것이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양가로 3번에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반가로 1번에 점유자가 점유물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번의 요건,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점유자의 주관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일반 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 외에 상대방의 고의과실은 필요하지 않다. 반가로 3번의 당사자,
청구권자는 점유자이고 상대방은 방해의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자이다. 방과 사건의 내용,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것이다. 방가로 오는 제척기간. 이 권리는 방해의 염려가 있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으나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 착수 1년이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죠. 단문으로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3번에 점유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양가 1번에 점유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점유소는 점유보호 청구권에 기한 소이고 본권에서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점유할 수 있는 권리에 기한 소를 말한다. 624페이지 양자의 관계. 점유소와 본권에서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소를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제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의 소에도 패소에도 다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본권의 존재가 확정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하여야 한다. 점유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를 재판하지 못한다. 따라서 예컨대 점유에 관한 청구권에 대하여 점유침탈자가 점유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점유소에 대하여 반소로서 본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한 챕터를 마치고 이렇게 몰아서 풀면 좋고요. 점유는 점유를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몰아서 풀고 또 정리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4번에 자력구제. 1번의 서설. 자력구제란 점유자가 자력으로 점유를 방해하거나 침탈당한 점유를 탈환하는 것을 말한다.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허용하면 질서유지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법은 예외적으로 점유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은 점유에 대한 침해가 완료되기 전에 인정되는 것이며 침해가 완료되면 점유 청구권의 문제로 된다. 자력구제권을 가지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점유자이다. 그리고 점유보조자도 자력구제권을 가진다고 새겨야 한다. 그러나 간접 점유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에는 자력방해권과 자력탈환권이 있다. 2번은 자력방해권.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서 이를 방해할 수 있다. 방해 행위가 완료되었지만 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때에도 방해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한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 대립하고 있다. 사견. 방해 행위가 완료되면 방해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한편 자력방해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비되었다고 믿고서 방해한 자에 대하여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625페이지. 자력탈환권.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는 점유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를 탈환할 수 있다. 즉 점유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에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여기서는 즉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간접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수락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기라고 해석되므로 점유자가 침탈 사실을 알고 모르고 하는 관계없이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부동산의 명도를 받은 것은 공권력을 빌려서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하는 것이 되므로
점유자가 그 강제 집행이 이름 종료한 후에 불과 2시간 이내에 자료를 고르고 점유를 탈환한 것은 민법상의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편 통설은 우상 자력 탈환에 있어서도 무과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본권자의 자력구제권 민법은 점유자의 자력구제를 인정하면서 본권자의 자력구제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설은 민법 및 형법의 정당방위, 긴급피난의 규정을 유추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본권자의 자력구제를 인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견지에 서게 되면 본권자의 자력구제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그것은 점유보호 청구권의 일종의 한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